같은 바닷가지만 해운대 맛집과 광안리 맛집은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 광안리가 해운대를 이긴 지가 요즘 핫한 음식으로 핫한 곳은 부산의 가장 부산다운 감성을 느끼고 싶다. 우리나라 최고의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의 맛은 그러니까 뭐 너무 이쁘진 않아요. 약간 롯데 야구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우승은 못했지만.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꾼 결정적 그 순간 변곡점의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입탕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 대한 해외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뿌듯해지는 순간이 꽤 많아졌는데 이런 관심 때문에 더 즐거운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또 한국에서 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맞아요. 글로벌 허브 도시 바로 부산입니다. 그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최근 최단 기간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연말까지는 곧 3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시와 함께 하는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음식을 넘어 사람의 삶을 보는 분입니다. 부산 어묵 이야기 등의 책을 쓰시고 다양한 방송과 칼럼으로 또 부산의 맛을 알리고 계신 부산 대표 맛 잘알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작가님이 쓰셨던 글을 봤는데요.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같은 바닷가지만 해운대 맛집과 광안리 맛집은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부산에 관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드리면 전통적으로 이제 누구나 관광을 가면 숙소를 대부분 해운대 쪽에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해운대에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안리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가 해운대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개발된 관광지고 그리고 해운대 그럼 뭐 특급 호텔들 생각하시고 맞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관광지. 산꽃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 된 거였고 광안리 해수욕장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이미지 이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 분석 같은 거 할 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핸드폰 통화량이나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카드 사용량 이런 것들을 보면 광안리가 해운대를 이긴 지가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죠. 광안리가 해운대 이미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되는 어떤 금액의 양도 광안리 더 많이 소비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해운대가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광안리 쪽으로 이게 옮겨오고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해운대는 그냥 파인다이닝 중심의 이런 고급 음식점들이 있는 반면에 광안리는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고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게 또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근데 그러면은 왜 그 트렌드가 해운대에서 광안리로 옮겨간 거죠? 해운대 쪽에서 이렇게 그 장사를 하던 분들이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거기가 너무 휘황찬란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그 홍대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뭐 연남동, 상수동이나 연남동, 뭐 망원동 이렇게 옮겨가듯이 해운대에서 광안리 쪽으로는 옮겼는데 광안리 메인 스트리트로는 못 가고 그 뒤쪽 골목.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젊은 오너나 이런 셰프님들이나 사장님들이 그 뒤쪽 골목으로 이동하시면서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군요. 광안대교. 그것 때문에 뷰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 광안대교 이렇게 보면서 저 6천억 원짜리 오브제다. 그렇네요. 그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집들도 그 뷰가 좋은 곳들이 있는데 맨날 제가 이제 서울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오면 저 정도 오브제를 가진 도시가 잘 없다. 진짜 그렇죠. 맞죠. 그렇네 정말. 그 밑에서 불꽃놀이까지 일반 그 시민들이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럼 최근 부산 미식의 중심축 혹은 또 트렌드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요즘 핫한 음식으로 핫한 곳은 점포동. 점포동에 이제 재밌는 가게들,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점포동도 원래는 카페 거리로 형성됐었어요. 근데 카페들이 막 생기면서 너무 임대료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포동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도 굉장히 넓어져서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트렌디한 음식점들을 찾는다 그러면 광안리 뒤편의 밀락동, 네. 그 다음에 서명과 가까운 점포동 두 곳이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의 가장 부산다운 감성을 느끼고 싶다. 영도로 가시면 됩니다. 아 영도. 네. 그 영도가 한참 이전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골목길 많아서 그냥 저희 회사차 뭐 카니발 이런 거여도 대충 대놓고 밥 먹어도 오케이가 되는 곳이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영도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핫해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도는 굉장히 그 서민적인 주택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훨씬 네.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막 재개발이 되는데 영도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도심 속의 섬이기 때문에 규제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통이 일단은 그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개발이 안 되고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좀 괜찮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도시 재생에 그 좀 관심이 많은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좋은 재료가 되겠네요. 네. 영도가. 그 느낌, 영도의 느낌을 잘 살리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막 모여들면서 여기가 갑자기 부산의 커피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레지던스 역할을 하면서 뭐 이러면서 영도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도의 지금 하나가 영도는 그 아주 독특하게 무량장이라고 해가지고 큰 배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기름도 필요하고 식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용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배들이 주차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한 30집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요즘 거기가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야 영도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뭐 부산을 그렇게 많이 갔어도.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 이렇게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분위기로는 우리나라 최고가 아닌가. 영도가 그러면은 그쵸. 거기서는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배들을 뷰로 삼아서 그쵸. 소주를 마실 수 있는. 한쪽은 배, 다른 건너편에는 또 고층 빌딩. 요게 한 프레임에 들어오니까 너무 아름답죠. 부산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만족했던 요소가 뭐 풍경, 뭐 인심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넘버원이 음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일본이나 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부산 음식을. 왜 이렇게 부산 음식들을 좋아할까? 그게 저도 사실은 궁금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드시러 다니는 음식점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흥미롭긴 하겠다. 그래. 예. 부산에는 좀 날것의 감성과 트렌디함 요게 아주 적절하게 좀 잘 조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 그 부산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투박하고 거칠고 막 팡팡팡 해서 주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부산 음식들이 우리가 이제 뭐 언뜻 부산의 향토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왜 탄생했느냐 보면 이제 우리가 서울이나 전주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이쁘죠, 아름다워요. 맞아요. 예. 근데 부산은 먹고 살려고 치열한 생존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다 보니까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당수가 그 6.25 때 피난민들의 어떤 그 전통을 계승한 음식들이죠. 전통을 계승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생존과 부산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이 만나가지고 일종의 그 당시로는 급조된 거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전통이 되고 있고. 아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요즘 세계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거침, 투박함 이런 것에 좀 열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통한다고 보세요? 요즘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라기보다는 그 내가 음식을 먹는 이 경험다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많이들 맛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인기가 많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인기를 끌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뭐 불닭볶음면 같은 거 왜 좋아할까? 그 여전히 너무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막 남들이 저 매운 걸 보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막 그 SNS에 올리고 이러니까 나도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이런 음식들이 재밌는 게 뭐 예를 들면 붕장어. 예, 이게 일본에서는 꽤 고급 완전 고급이에요. 예, 백감이거든요. 특히 스시집에 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인데 부산 사람들은 예전에 부산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이제 안 하고. 예. 얘가 혈액에 약간의 그 복통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붕장어 잘못 먹고 나면 이제 뭐 체한다, 설사한다, 배앓이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지금은 아주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없애지? 그냥 짜버리자. 그래서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어찌됐건 음식 얘기니까. 그냥 붕장어에 있는 모든 물기를 그냥 짜버리자. 그냥 탈수기에 돌려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수영복 탈수기 같은 그런 걸로 붕장어 넣고 돌린 거예요? 지금은 붕장어 전용 또 탈수기가 나왔는데 예전엔 그냥 돌렸어요. 돌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가 푸석푸석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붕장어는 신기한 게 그럼에도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요. 기름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부산 사람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방식은 붕장어 회를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숟가락부터 가져간다. 부산 사람이죠. 숟가락으로 떠야 돼요. 젓가락으로 안 찍죠. 근데 거기 가게 사장님 가면은 그 밀락 쪽에 저 자주 가는 데 가면 말씀하신 그거 시키면 숟가락으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깻잎에 싸 먹으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 외국인들이 이런 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 관광객들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해외 여행 가면 야 우린 로컬 가야 돼. 로컬 푸드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작가님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우리 한국의 로컬 푸드일 테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산 하면은 사실 저는 과거에 이 음식이 가장 떠올랐습니다. 삼진어묵.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산역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부산역에 있다가 지금은 빠졌는데 지금은 부산역 바로 앞에 있어요. 잘 아시네요. 대전에는 성심당이고요. 부산 가면 삼진어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삼진어묵에서 우리 변곡점의 시청자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변곡점 시청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20분을 선정해서 삼진어묵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산 이야기하는데 서운해하는 그 음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국밥이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부산 하면은 사실 서면에 돼지국밥 거리도 있고 부산 어떤 동네에도 돼지국밥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부산 돼지국밥의 현 상황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 대만 관광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1등이 돼지국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만 가서 우육면을 그렇게 먹어줬으니 이제 먹어줘야죠. 상부. 사실 돼지국밥은 굉장히 글로벌한 음식이에요. 돼지국밥이 글로벌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 사람들이 왜 돼지국밥을 쉽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부산 음식이나 우리 음식이 아니고 대만에 똑같은 음식이 있어요. 네. 그 돼지국밥 부산 게 아니에요? 돼지를 뼈나 내장이나 살코기를 우려내 가지고 국물을 내서 먹는 것. 여기에 면을 말 수도 있고 밥을 말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말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이 음식. 우리가 그냥 돼지국밥으로 통칭하는 이 음식은 모든 해안 지방에 있는 공통된 음식이에요. 대만에는 저각탕이라고 해가지고 돼지를 국물을 우려내 가지고 뭐 살코기하고 뼈하고 이렇게 국물에 담겨 있고 이들은 대신 밥은 말지를 않죠. 쫑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왜 삶은 찰밥 있잖아요. 그 바나나 잎 같은 거 싸서 그거하고 이렇게 국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음식이 저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바쿠테라고. 그거 해장으로 짱이죠. 네. 이것도 돼지국밥이에요. 그래서 돼지국밥은 해안가의 음식인데 부산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이제 한국 전쟁 때 평안도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 평안도 사람들이 고기 국물을 제일 잘 내는 양반들이었어요. 평양냉면, 뭐 개성 원반.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닭, 꽁, 소 이걸로 국물 기가 막히게 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부산에 와서 돼지국밥을 보니까 야 니들 너무 못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돼지국밥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부산 돼지국밥에 평안도 사람들의 솜씨가 곁들여지니까
맛있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전라도 분들이 와서도 돼지국밥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산의 돼지국밥이 왜 유명해졌느냐? 다양한 거죠. 서로 막 집집마다 달라요. 그래 지금 부산에 돼지국밥 집이 한 750여 곳 정도 있습니다. 투어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지역의 음식 문화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진짜 뭐 근본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역사를 전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돼지국밥에 대해서 알다 보면 부산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저희가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돼지국밥만 이야기하면 반대쪽 사장님들이 라이벌이 일어납니다. 밀면. 우리 이거 밀면 사장님들도 우리 보호해야 되거든요. 밀면은 그 예전에 영화 국제시장 보셨어요? 예. 국제시장 봤죠. 국제시장 첫 장면이 흥남철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 배에서 예, 예. 이렇게 그 씬 있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그때 이제 흥남철수 때 그 피난 내려온 한경도 피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6만 명 정도가 부산으로 오고 4만 명 정도가 거제도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한 도시가 갑자기 한 6만 명이 이렇게 몰려오면 정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뭐 서울에 맞아요, 지금 맞아요. 6만 명 정도 온다 그러면 서울시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통째로 이전되는 그런 것이죠,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만들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거기서 이제 투영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원래 그 함경도 국수 우리가 이제 북한 그러면 평양냉면만 생각하는데 네. 함경도식 냉면은 녹마국수라고 해요. 네. 녹마가 뭐냐면 북한 사투리로 녹말이거든요. 그게 녹말. 무슨 녹말이냐?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말. 그다음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녹말. 이걸로 이제 그 메밀로 면을 뽑는 게 아니라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으로 면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은 거에다가 이제 고기 육수 그리고 위에 고명은 뭐 명태 식혜나 가자미 식혜 네. 혹은 그 편육 이런 거 올려가지고 먹는 이걸 이제 함경도에서는 녹마국수라고 하는데 이 녹마국수를 먹던 함경도 피난민들이 녹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미군의 그 구호물자로 온 밀가루를 가지고 중력군. 예, 밀가루를 가지고 녹마국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경상도식 녹마국수, 밀로 만든 녹마국수 이러다가 밀면이 된 거죠. 밀면을 그렇게 먹었는데 1도 몰랐어요. 전 당연히 그냥 밀가루가 많이 나고 위쪽으로 갈수록 사실 추운 지방이 될수록 메밀국수를 좀 많이 먹고 아래쪽으로 네. 내려올수록 밀국수를 많이 먹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역사적 네. 사실이 그래서 숨어 있었군요. 딱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돼지국밥은 육로를 따라서 피난 내려온 평안도 지방 사람들의 솜씨가 결합된 거고 밀면은 배를 타고 피난 내려온 함경도 지역 사람들의 솜씨가 결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오늘 알고 가도 오늘 방송 의미가 있네요. 와 이걸 몰랐어. 사실 그러니까 밀면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음식인 것이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북방의 문화가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에 엄청나게 잘 적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밥이랑 밀면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만 해도 부산의 역사를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엄청 유명하고 이제 많이 알려진 데 말고 작가님만 알고 계시는 이거는 부산에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부산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좀 속된 말로 몰빵한다 그러죠. 꽂힌다. 네. 이 몰빵하는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래서 처음에 그 수제 맥주의 한 브랜드가 네. 좀 이제 수제 맥주를 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수제 맥주 공장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산이 수제 맥주의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어쩌다가 근데 이게 너무 잘해 또 심지어 잘하니까 그 잘하는 그
그 마이크로 브루어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 이제 와일드 웨이브라는 네. 그 브루어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맥주를 좀 뭐랄까 산미를 많이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맥주를 특징에 맞도록 이렇게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그게 영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도에 어떤 딱 지역의 어떤 건물의 8층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부산의 원도심 항구와 그 다음에 조선소의 거대한 그 선박과 그리고 부산항으로 들어온 배들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부산 아닌가? 맞아요. 거기가 사우어 영도라는 수제 맥주 전문점인데 거긴 정말 제가 부산에서 부산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꼭 추천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지자체나 어떤 공공 조직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살짝 재밌는 지점인데 왜 그러냐면 부산시나 각급 그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이 지나치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부가 몰리고 모든 상업 시설들이 이쪽으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원도심이나 부산의 어떤 원형 그 로컬리티가 살아있는 곳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갑자기 들으면 생각난 건데 그때 그 영도 가자미에 먹으러 갔을 때 그 항만 쪽에 무슨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여기는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해?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발전돼 가고 있는 영도의 기반이었고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창고 중에 그게 전부 1920년대 만들어진 세관 창고였거든요. 그 창고들이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커피점으로 바뀐다든가 세련된 음식점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뭐 맥주를 한잔 하고 있으면 그 바로 앞이 대형 조선소예요. 맞아. 엄청난 큰 배가 나를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프레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부산 말고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부산에도 그 미슐랭 가이드가 상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산 미식계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2월에 이제 발표되고 올해 2월에 이제 두 번째 발표됐는데 이게 부산에서는 엄청난 이제 약간 지각 변동이랄까요? 뭐 기대와 우려가 엄청나게 컸었죠. 실제로 미쉐린의 평가 도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뭐 세계적으로 어떤 미식 도시로서 좀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굉장히 좀 들떠 있었었죠. 들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미쉐린 가이드가 좀 궁극적으로 관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가기 힘들거든요. 뭐 최소 와인 페어링까지 하면 뭐 2-30만 원. 비싼 곳은 70만 원 정도 하는데 흔히 못 가니까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한 3만 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그 미쉐린 카테고리가 빕구르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곳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서울이 한 54곳 정도 되는데 부산은 19곳? 19개 정도로는 좀 진짜 적긴 적네요. 사실 빅구르망 정도는 많이 줘도 이렇게 미쉐린 건의에 별로 지장은 없을 텐데. 그러면 그 작가님이 보실 때 내가 여기는 가는 데인데 여긴 선정돼야 된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곳이 혹시 있나요? 별을 받을 만한 레스토랑인데 못 받은 레스토랑들 중에서는 보면 부산에서 나는 식재료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미쉐린 평가원들이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지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죠. 그리고 좀 미쉐린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프랑스 회사다 보니까 프랑스 회사가 기본적으로 일본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 거기 보면은 대부분 그 미쉐린 스타 받은 레스토랑들도 다
일식 베이스더라고. 나는 그 닭칼국수가 여기 이 집보다 훨씬 맛있는데 왜 여기는 안 받고 막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 감성이 지금 정확하게 보신 건데 네. 그 감성이 알게 모르게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빅구루망 그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빅구루망 선정된 음식점들 오면 이게 일본 어느 도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해외 관광객이 이제 300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랑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뜨는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용 관광지였죠. 맞아요. 네, 외국 한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예, 곳인데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몇 가지 꼽는 게 우선은 재방문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일본 여행 가다 보면 도쿄 너무 질려. 너무 자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너무 자주 갔잖아. 그럼 소도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최근 3년 사이에 아주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인아웃을 하는데 서울 관광을 한 다음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맞아요.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 출장 갈 때 진짜 캐리어가 이렇게 많아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캐리어가 꽉꽉 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을 통해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이게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직항으로 부산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그래서 이제 노선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지금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숫자가 작년에 1,7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이게 관광 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300만 명이 이제 부산을 찾는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한 비율을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조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편하게 외국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부산은 사실 뭐 KTX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공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러면은 이게 사실 관광 산업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산 인구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이러면 꽤나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 같은데요, 진짜. 일단 그 외국인들이 1인당 쓰는 금액이 한 8, 90만 원 정도 한번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니까 그걸 곱하기 300만?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인데 사실 부산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숙박 시설. 맞아. 숙박 시절이 진짜 많아요. 충분히 갖추고 있죠. 왜냐면은 진짜 많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 내에서 뭐 제 1의 관광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갖추고 있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요한 이 음식 스팟들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저기 혹은 점심은 저기 저녁은 저기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숙소를 거점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은 뭐 지금 300만 뭐 한 1,000만으로 늘어도 맞아요. 수용을 하는데 이렇게 큰 무리가 없다. 자, 저희가 이제 관광도시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산이 300만 넘어서 500만, 1000만까지 달려나갈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도시 부산이 곧 돼야 되고 될 텐데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쁘진 않아요. 네.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서 확 끌리진 않는데 한번 먹고 나면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 약간 롯데 야구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우승은 못했지만 미워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네. 정도. 그래서 뭐 부산 음식 그러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자, 그럼 함께 하셨는데 작가님 어떠셨나요? 변곡점. 두 분하고 얘기 나누니까 너무 즐겁고 그리고 또 변곡점 세바시 시청자분들께 부산을 음식을 좀 더 알릴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저는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더 빨리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당장 내일 모레 갑니다. 또 저는 갑니다. 저는 일단 부산 가면 영도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변곡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해주신 작가님 그리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변곡점은 다음에 또 흥미로운 변화의 순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Come around.
somewhere the sun is shining.